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보험 광고도 최근 들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연예인이 나와서 친절하게 보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험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보험이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내가 아플 경우 연예인이 나를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보험이 그렇다면 이제 나를 지켜주게 될 텐데 그런 보험들 나의 상황에 맞게 잘 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내게 딱 맞는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1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함께할 전문가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홍석, 이태윤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답을 제시하는 보험분석 전문가 박홍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보험 고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는 더 많이 건강하시고요. 복도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문가 이태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보험과 관련된 알찬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내용도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건강검진 전 내 보험 점검하기입니다. 이제 뭐 명절 연휴도 끝나고 하다 보니 이제 많으신 분들이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데요. 이 건강을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건강검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 앵커님은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올해는 그냥 넘겼어요. 맞죠. 네. 저도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좀 바쁘다 보니까 연초에 좀 바쁜 일 좀 끝나고 나면 이제 4월 달쯤에 좀 받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바쁜 일 좀 끝나고 나면 이제 꼭 건강을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으신 분들이 내가 건강검진이 뭐 다음 주에 예약이 되어 있다 또는 다음 달에 예약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고 내가 좀 이상한 곳이 있으면 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앵커님 혹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내 보험을 먼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보완을 하는 게 그럼 맞을까요? 늦죠.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좀 보험을 점검을 한다. 이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답인데요. 하지만 또 많으신 분들은 이와 또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굳이 건강할 때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저 앵커님께서 만약에 보험회사 사장님이세요. 자, 근데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이 보험을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선뜻 보험 가입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험회사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다라는 분들은 보험금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뭐 앵커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우리나라 30개가 넘는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반드시 보험 점검부터 먼저 받으시고 내 보험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건강상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꼭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점검부터 받으시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지만 완벽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먼저 이제 내 보험 점검을 받아야지 혹시 모를 위험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걱정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와 관련된 사연이 도착해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보험료로 100만 원 좀 넘게 내고 있는데요. 친정엄마와 언니로 인해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보험 가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명절도 끝나고 해서 미뤘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이달 말로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막상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니 살짝 걱정도 되고 사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지만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정엄마와 언니가 보험을 싫어해서 그 흔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해둔 게 없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40대 중반을 넘어가니 건강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제대로 보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사례자님, 일단 가족력이 걱정돼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두신 상황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임 기준에서 보험료가 한 11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그 준비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친정 어머니하고 언니분께서 뭐 가족력이라는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해서 나름대로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막상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하고 언니분도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례 부분에서 내용이 언급이 됐었지만은 그 보험을 자체로 워낙 싫어하셨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하고 그리고 또 암 진단비 자체의 보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해서 이만큼 준비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사실 본인이 원한 만큼의 진단금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매달 보험료로 지금 가족 수입의 20% 정도를 지출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사례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보험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배우자님 같은 경우에는 생명사적으로 CI 보험 한 건 그리고 그 전화로 가입하셨던 암보험 두 건이 이제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손해보험사 쪽으로 뭐 실손 포함 뇌졸중 급성으로 해서 준비가 되면서 보험료는 한 27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생명사 쪽으로 CI보험 하나 하고요. 그리고 갱신 암보험 한 건 그리고 화재사 쪽으로 실손 뇌졸중 급성 포함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47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 그리고 자녀분은 2분 정도가 계셨는데 사실 그 사례자님하고 동일한 CI 보험으로 해서 준비가 되셨는데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이 CI 보험 안에 실손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뭐 대부분의 그 특약들이 이제 갱신형으로 구성되시면서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3천 원 그리고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1만 2천 원에서 토탈 보험료가 약 한 11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계셨는데 보편적으로 이 두 부분께서 가입하신 부분이 CI 보험입니다. 저희가 항상 언급했듯이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 즉 그 중대한 질병 안에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경색이 포함되시는데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를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그 CI로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요 CI 보험에 대한 어떤 요건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은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보장을 받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가입하신 연도가 2016년도 10월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중대한 암에서 또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사 쪽으로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지만은 그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암의 한 20% 정도밖에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지하고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서 CI 보험을 들어가신 거죠. 특히 뭐 자녀분들이 어린이에도 불구하고 CI 보험이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도 잘못된 선택이시지만은 또 특약들이 계속해서 이제 갱신이 되다 보니까 8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암은 굉장히 중대한 질병입니다만 이제 보험에서는 약관이 정한 대로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을 주는지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CI 보험에서 말하는 그럼 중대한 암이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은 이제 일반 암과는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암 앞에 중대암이 붙기 때문에 일반 암 진단금은 내가 암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중대한 암은 이 암 진단을 받고 중대한이라는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중대한 요건이 뭐냐면
이 암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전이나 옆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전이나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중대한 암은 일반 암과 가장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심각성까지 확보가 되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사실 보험에서 이 암 보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암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무조건 다 보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이 CI 보험 약관 자체가 이렇게 중대한 암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암 진단금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잠깐 또 이태원 전문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가입하셨던 이 CI 보험에는 유방암 자체가 지금 중대한 암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정 어머님이나 언니분처럼 가족력인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험금이 일반암 진단금이 아닌 소액암 진단금으로 지급이 돼서 충분한 치료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상위권 암이 바로 유방암이잖아요. 근데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럼 유방암이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 가장 많이 걸린 암을 보면 뭐 갑상선암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암인데요. 일반적으로 암 보험에서 이제 이 보험금 청구가 많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 보험금 지급을 낮추기 위해서 중대한 암에서 이제 이 유방암을 빼낸 거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또 생명사 암 보험 중에서 유방암이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분류를 해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암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암보험을 가입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냐에 따라서 보장 내역이 다 달라지게 되고요. 특히나 이 소액암처럼 이 뭐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처럼 소액암으로 분류가 된 이런 암들은 왜 분류가 됐냐면 그만큼 조기 발견도 쉽고 이 치료도 잘 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암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CI 보험이나 소액암으로 구분된 암들 같은 경우는 일반암 진단금을 못 받아서 치료비가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예전과는 달리 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암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나 재발이 된 경우는 또 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암 진단금이 지급이 되지가 않고 5년이라는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 뭐 갑상선이든 아니면 뭐 유방암이든 일반암 진단비로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 보험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 보험을 새롭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챙겨 보셔야 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특히 요거 진단비 중에서도 암 진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입하신 연도를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셔야 되시는데 2007년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그 암 진단비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일반암이 진단비가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갑상선암까지도 5천만 원이 나간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요 갑상선에 대한 발병률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2007년도 4월 1일 이후부터는 요 갑상선암이 그전에는 그 유사암으로 빠져있던 게 경계선 기타 피부 제자리암 요 세 가지밖에 안 됐는데 요 항목에 이제 갑상선암까지 포함을 시킴으로 해서 진단비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그리고 특히 뭐 유방암이나 남성 생식기 관련 암이나 그리고 대장성막내암이나 그리고 비침습 방광암까지도 해서 현재는 그 소액암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암에 관련된 진단비는 내가 어디까지 진단의 범위가 속하는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실 겁니다. 요즘 그 소외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진단금을 예전보다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물론 내가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연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지만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1,000만 원부터 최고 2,000만 원까지 해서 소외감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경계선, 기타 피부, 제재량 요 네 가지 항목이라 보시면 되시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요 소외감은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측정이 되지만은 뭐 한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측정되는 부분의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소외감에 초점을 좀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부분이 좀 좋을지는 선택지는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게 맞은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갑상선 암일 때는 3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1,000만 원께서 1,000만 원부터 또 2,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험은 정말 뭐 하나하나 잘 따져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 사례자님의 경우를 보면 월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장은 어떻습니까? 보장도 잘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이게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사례자님 부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중대한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물론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인 유방암이나 아니면 뭐 생식기암 같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충분한 진단 자금을 받지 못하시고요. 사례자님은 사례자님 가입하신 보험을 보면 일단 CI 보험의 주계약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중대한 암 진단을 받으시면 이 가입 금액의 80%인 2,4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되시고 이후에 사망하시면 나머지 이제 20%인 800만 원을 사망 보험금으로 이제 받게 되십니다. 또한 이제 또 일반 암 보험을 2개의 이제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계신데 이 2개의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계신 암 진단금이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에는 이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이 모두 소외감으로 되어 있어서 가입한 금액의 10에서 20%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 또는 뭐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 아닌 500에서 1,000만 원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했던 이 손해보험에는 실손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중대한 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나마 가입하신 보험 중에는 괜찮은 보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례자님의 경우 지금 딱 표만 볼지라도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지금 보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분은 어떤가요? 예, 보편도 남편분도 뭐 사례자님하고 뭐 크게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보장 내용인데요. 그래서 남편 보험을 보면 CI 보험의 주 계약이 5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80% 선지급 보장이다 보니까 중대한 질병 쪽으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4천만 원이 선지급 되시고요. 나머지 10%에 대한 1,000만 원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주 계약이 2천만 원으로 해서 갱신형 상품인데 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20%, 즉 4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시거든요. 해서 뭐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도 훨씬 더 작은 진단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 보험 역시 지금 사례자님과 동일하게 보장이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 보험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자녀 보험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지금 자녀분들도 사례자님 부부와 마찬가지 CI 보험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따라서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더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또 안타까운 거는 이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갱신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갱신형 특약의 만기가 어떤 거는 뭐 80세, 어떤 거는 90세, 어떤 거는 지금 종신으로 되어 있어서 매 3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최소 80년간 납입을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험료를 내면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질병 부유장애나 뇌혈관 진단금 그리고 허혈성 심혈관 진단금에 대한 보장이 완전히 지금 다 빠져 있다는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자녀한테 중대한 질병만이 보장이 되는 CI 보험만을 가입을 시킨 상황이고 뭐 보험료는 비싸지만 역시 제대로 된 보장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뇌혈관 진단금 그리고 이제 허혈성 진단금의 보장 범위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조금 더 뇌혈관 진단비하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째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이 사슬로 치자면 가장 최상위 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담보 내용을 보면은 CI 보험에는 특이하게 중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중대한 뇌졸중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또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뇌출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진단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보험을 청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뇌출혈이나 중대한 뇌졸중에서 들어가고 있다면 진단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특히 뇌경색이나 뇌출혈 말고 파열되지 않는 기타 뇌동맥류나 모야모야병이라는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요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전 단계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뇌경색도 아니고 뇌출혈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오로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뇌혈관 진단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쪽에 관련된 진단비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지만이 내가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허혈성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73% 이상의 협심증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마찬가지로 CI 보험을 준비를 하셨다면 거기에는 중대한 급성신경경증이 되실 거고요. 또 급성신경경색증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라고 한다면 진단비가 한 푼도 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내가 심장 쪽에 관련된 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아낌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진단을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솔직히 급성신경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 발병률의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또 다 같이 보장이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례자님의 가족 어떻게 좀 바꿔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사례자님부터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례자님의 경우에는 이 생각하시고 계신 이 보장 내용과는 달라서 기존의 CI 보험과 갱신형 암보험을 정리를 하게 해드렸고요. 실손보험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유지를 하게 해드렸습니다. 먼저 이 CI 보험과 갱신형 암보험을 정리를 하고 일반적인 이제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과 암보험으로 해서 일반암 진단금 4천만 원과 이 소외감,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이런 부분들도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게 해드려서 가족력인 유방암의 진단을 받으셔도 일반암으로 4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뇌혈관 진단금 1천만 원과 뇌졸중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혈관 진단금 1천만 원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이 진단금은 일회성으로 지금 끝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매 수술하실 때마다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게끔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심혈관 진단 수술비를 2천만 원씩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존의 지금 보험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한 18만 원 정도로 보장을 해드렸고요. 기존의 보험료가 지금 27만 5천 원에서 변경된 보험료가 실손 포함해서 21만 5천 원으로 약 한 6만 원 정도 보험료를 절감해 드렸습니다. 중대한 경우만 보장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이 꼼꼼하게 좀 채워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험료 부담은 좀 줄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남편 보험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배우자님도 사례자님과 마찬가지로 CI 보험하고 이제 갱신 암보험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해서 갱신형 암보험은 비갱신형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형으로는 암 보장을 제외하고 뇌혈관과 심혈관 쪽으로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뇌혈관과 심혈관 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휴유장애 여기에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 포함해서,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만 원대 초중반을 내고 계셨는데 이 부분도 딱 필요한 담보만 해서 만 원대로 줄여서 지금까지 지금 내고 계셨던 보험료 47만 2천 원에서 약 17만 원 정도로 해서 3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사례자님과 동일하게 실손을 제외하고는 갱신되는 보험료는 단 한 개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 자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80년까지 지금 내야 되는 자녀 보험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네. 이 사례자님의 자녀분이 지금 저희 자녀하고 또 연령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딸만 둘인데 이 사례자님도 지금 보면 첫째, 둘째가 모두 지금 여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암 진단금 어린이 보험을 해서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과 갑상선암 진단금 같은 소외감 유사암 진단금을 2천만 원으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혈관 진단금을 통으로 3천만 원씩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는 큰 아이는 한 11만 4천 원, 그리고 작은 아이는 한 10만 8천 원 정도가 나왔고요. 실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그 생명보험사의 실손을 전환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이 어린이 보험에서 반드시 하나 또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납입 면제라는 부분입니다. 이 어린이 보험은 일반 성인 보험과는 달리 소외감, 즉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셔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일반적인 성인 보험과는 달리 뇌혈관 진단이나 허혈성 심혈관 진단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는 아주 큰 장점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보험이 바로 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이 유사암 진단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유사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생명사를 선택을 하든 손해보험사를 선택하든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현재로서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해서 그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 기능까지 다 일부 회사들은 그게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손해보험사라고 해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입이나 혹시라도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한번 더 챙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유방암에 대해서 발병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준비하실 자녀분을 준비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유사암까지로 해서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되지 않나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20년 납이 아니고 현재는 25년 납이나 30년 납까지로 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럼 확 달라진 이 가족의 보험료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든 보험료를 보면 이게 기존에 한 109만 원 나가던 보험료가 지금 64만 원으로 매달 4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절감이 되셨고요. 총 납입하는 보험료로 따지면 약 1억 8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또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갱신되는 보험료가 실손을 제외하고는 단 10원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이번 사례자님의 경우 같은 경우 이 남편분의 대장 용종을 제거했던 수술 외에는 별다른 또 이렇게 치료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고 원하시는 보장으로 그리고 원하시는 보험료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음 편히 건강검진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하죠.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시고 건강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사례자님은 이제 보험료도 줄이고 또 보장은 더욱더 넓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건강검진 마음 편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미리미리 보험 좀 점검을 해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다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제는 아름다운 랜딩을 위하여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옛말에 장수는 오복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칭하고 있고 누구나 이렇게 누리고 싶은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개똥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현대의 지금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처가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서 이제 101살이 이렇게 되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저보다도 기억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삶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좀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새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렇게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그런 현실인데, 사실 저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80이 넘어서 또 암 수술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사실
사실 저도 이제 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뭐 주변에도 보시면 할아버님이 뭐 100세가 넘으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희보다 연배가 높으신 60대, 70대 어르신분들을 보면 또 너무 건강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 사회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은퇴를 하시더라도 이 본인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셔서 제가 자리를 양보를 해서 앉으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봐서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 같냐면서 이제 이제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연배가 좀 되셔도 건강이나 이런데 굉장히 또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뭐 자녀가 결혼했지만 손주가 없으면 일단 할머니라는 호칭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께도 좀 호칭을 고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현역에서 그 활기차게 사회생활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본인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 건강하신 60대 중후반의 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연령이 거의 60대 중후반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상담해 드린 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주살이를 실천하고 계시는 요 부분이신데 요 아름다운 70대 노년의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시간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업무 특성상 오메감에 고객님들이 오메감에 들렸다가 또 상담을 받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60대 초반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고객님 나이를 여쭤보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45년생이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47년생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간 리액션을 조금 넣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조금 젊게 그렇게 잘 이렇게 유지를 하셨냐라고 여쭤보니까 물론 제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 또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두 부분께서 같이 여행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대화를 참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웃으면서 이제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세상 부부가 함께하는 그 노년의 삶도 참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노년 부부께서 왜 전문가님을 찾으신가 궁금해지는데 일단 사실 그 나이대라면 이미 이제 보험 준비가 끝났거나 아니면 뭐 새로 가입하기도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네. 왜 찾으신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70대,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보험 가입이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상담을 하다 보면 60대 중반 이후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이제 그만큼 치열하게 또 살아오셨고요. 누구보다도 이 건강이나 이런 또 보장에 대해서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시면서 이 보험이라는 보장 자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또 세대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의 40대, 50대와는 달리 그 자영업으로 자기 사업을 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60대 그 이후의 분들은 은퇴하고 난 후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생활을 은퇴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달려온 시간들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이렇게 제주살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보험을 또 딱히 주변에 어느 날 사람도 없다 보니까 혼수병을 보면서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리고 이 가입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갱신형 상품이다 보니까 갱신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셨던 부분이 첫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특히 이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하고 급성신경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해서 저희 사무실을 이렇게 찾아온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사실 보험 상담 광고를 보다 보면 친근한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도 괜히 그분들이 또 잘해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험 광고 모델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연세가 있으신 연예인분들이 보험 광고 모델로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은 보면 또 유명하고 누구나 봐도 뭐 알 수 있는 또 유명하고 젊으신 분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셨냐고 또 여쭤보면 그냥 채널 돌리다가 잘 아는 연예인이 나와서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또 왠지 모를 이제 믿음감도 생겨서 또 가입을 하셨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요즘 그 케이블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숫자만큼 다양한 또 홈쇼핑 그 상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보험도 그 하나의 하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요 대부분 주어진 시간 내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특성상 좀 다들 아시겠지만 좀 빠르게 또 진행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이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갱신인지 그리고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는데 이 암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뇌 쪽에 관련된 보장도 해준다는데 이게 뇌출혈만 되는 건지 급성만 되는 건지 아니면 뇌혈관, 심혈관 모두가 다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차 상담이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또 관련된 회사에서 전화를 오겠죠, 그죠? 또 요 전화 오는 거 역시도 전화로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요 내용들을 또 이해하는데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시는데 뭐 사실 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그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궁금해하는 내용보다는 그냥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요 부분을 갖고 좀 안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험을 가입했다기보다는 그냥 보험 하나 가입했다라는 안도감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특히나 홈쇼핑이나 전화로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면 한 건 가입하고 나면 이제 또 얼마 후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라고 또 전화가 와서 가입을 또 권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시면 좋다라고 또 이렇게 이미 가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중, 3중 또 중복되게 가입을 또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보장이 많아야지만 더 좋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장받기 힘든 부분들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분석 없이 이제 전화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민원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고스란히 고객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맞습니다. 저도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간혹 이제 보험 상품을 그 판매하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빠져들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료 저렴하죠, 진단비 많이 주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수술비하고 진단비 다 된다고 하니까 이만큼 좋은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장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든지 갱신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글씨 자체가 최고 하단분에 깨알같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 또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입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보장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입하는 상품인데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가입하면 그 몫은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에게 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피해가.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뭐 주변에 보험 관련해서 뭐 문의하거나 또 상담을 받기가 또 쉽지 않고 굳이 내가 이걸 상담을 받았을 때 제대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화가 와서 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또 정말 뭐 자녀나 손자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면 많이 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화를 가입을 이제 뭐 한 건, 두 건이면 괜찮은데 또 여러 건이 되고 특히나 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하시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이 오르는 갱신형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정말 무시를 못하게 되시고요. 실제로 40대 중반에 한 2만 원대로
가입을 하신 보험이 지금 이제 61세가 되셨는데 거의 10만 원까지 올랐다면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고민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따라서 이렇게 그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희 주변에 또 많이 계십니다. 예, 특히나 그 홈쇼핑을 통해 전화도 가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연령대가 60대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개성체인들도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글자체를 좀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림을 활용한 맞춤 안내 이런 자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우도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입하신 인생항공기의 인구 부부의 실제 사례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사연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난 남편과 40여 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47년생 여성입니다. 힘든 직장 생활 가운데 자라난 2명의 자녀 모두가 장성해 자리를 잡고 각자의 둥지를 찾아 떠난 지금 때늦은 신혼을 만끽하며 남편과 함께 운동도 하고 산행을 하며 지내던 와중에 70세 이후의 삶을 좀 더 색다른 곳에서 찾아보고자 제주살이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며 이중 살림을 살고 있는데 늘 저하고 남편하고 각각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이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실비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진단비하고 수술비, 여기에 운전자 보험까지 4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은 진단비하고 수술비까지 해서 3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너무 짧은 갱신 주기, 특히 2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다 보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은 계속 느껴왔지만 그동안 시간도 없었고 주변에 아는 보험 전문가도 없어서 미루기만 했네요. 이번에 제대로 확인해야겠다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자, 실제 이제 상담하신 분들의 사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보험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먼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50대 후반, 그 60대 중반까지 이 세대들을 부모님 세대들을 보통 보면 우리가 베이비 부모 또는 낀 세대라고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의 또 특징이 보면 위로는 부모님들을 봉양하고 또 아래로는 자식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뒷받침하는 이 현실을 또 인식을 하면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데요. 오늘 사례자님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2의 삶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부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고 이 노부부처럼 제2의 삶을 또 꿈꾸기까지 했던 이 사례자님의 내용입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또 갱신형이었고 뭐 진단 범위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이 시급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분들의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보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1년짜리 그 갱신형 상품들이 이제 2분이 각각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를 해 오고 계셨는데 이제 한계점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 갱신이 되는 이 보험료가 특히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여기에 뇌출혈과 급성밖에 없었던 이 보장 내용들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셨는데 사실 이분들의 보험료는 받고 계시는 연금에서 지출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서해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큰지라 더더욱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남편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1년짜리 갱신형 한 건 하고요. 그리고 10년짜리 갱신형 2건에서 보험료는 한 8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었고요. 뭐 여기에는 뭐 암이나 뇌출혈, 급성신경경색 이렇게 진단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회사라서 1년짜리 갱신형 한 건하고 10년짜리 갱신형 2건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총 보험료는 86,200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네.
오늘처럼 지금 심플한 사례 사실상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 나이대에 비해서 지금 보험료도 많지 않고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 보장량을 보셨듯이 내시고 계시는 보험료도 두 분께서 그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들은 남편분의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얼핏 보이시고요. 그리고 배우자님 같은 경우에는 또 빠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살짝 보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분들한테 진행했던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였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면 좋을지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연세가 좀 많다 보면 기존의 뭐 가족력이나 병력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가입하실 수 있는 이 상품이나 이 보장의 폭이 또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상담이 들어오면 굉장히 또 집중을 해야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 앞으로 납입해야 될 이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과 남아있는 시간 때문에 대해서라도 더욱더 저희들이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그 2차 상담 어떻게 됐는지 바로 좀 여쭤볼게요. 예, 2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처음에 이분들이 제주살이를 하시다 보니까 그 1차적인 부분에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부산에 올려오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상담을 해드렸는데 예, 솔직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건강하신 분입니다. 젊으신 분들보다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좋은 결과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의뢰를 했던 곳에서 나왔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모르게 이렇게 제안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감추려서 가지고 어머니한테 조금 맞는 어떤 보험을 해서 갱신을 좀 길게 그리고 보험료는 조금 한 푼이라도 또 저렴하게 그리고 그 보장 내용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만족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을 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최종적인 내용들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기존에 그 치매 보험과 사망 보험금이 들어있는 보험은 사망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고 지금 자녀분들 다 이제 건장하게 장성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를 좀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기존에 또 암 진단금으로 되어 있던 보험료가 총 85,000원이었습니다. 이 보험을 이제 변경을 어떻게 했냐면 뇌혈관과 심혈관 그리고 일회용 수술비를 가입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었던 기존의 암보험은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암보험을 한 건 더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드려서 총 보험료는 85,000원에서 조금 인상된 94,850원으로 변경을 해드렸지만 남아있는 이분들의 이제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더 길게 2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되실 거고요. 이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는 단 10원도 오르지 않게끔 그래서 이 정말 아까운 내 노후 자금, 연금에서 헛되이 보험료가 나가지 않게끔 저희가 꼼꼼하고 세밀하게 이 보완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험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어쨌든간 보험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우리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도와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보험료 감액은 물론이거니와 이 보험 보장된 부분도 이제 안심하시고 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험에 대한 점검 한 번쯤 해보셔야죠. 보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전은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58번 열려있고요. 1877-3249번 활짝 열려있으니까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나도 이번 기회에 보험 내가 가입한 게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진단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